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우 세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대사관 김순영 등이 작상 형벌의 엄밀함과 고황의 실수에 대한 것으로 상소하다. 이어서 허계진은 본래 일개 간활하고 무례한 자인데 돈과 재물이 있는 것만 믿고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이 거처와 복식이 참남하기가 끝이 없어서 그 악한 짓을 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예정대에 있어서 건법에 저촉되어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구차스레 국가의 법을 도피하여 천연하고 나오지 아니하다가 은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스스로 옥에 나왔으며 유사해서 법에 의하여 유형을 처항하게 되자 또 중궁을 양육한 공로로 인연하여 죄를 면하기를 구하였으나 예중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고 곤장을 때려 외방에 유배시키니 중회에서 이를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뉘우치지 아니하고 망명하여 서울에 돌아왔으니 사민으로서 도망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차명에 해당하므로 신등은 이미 일찍이 여러 이러한 죄를 주도로 청하였습니다. 허계지로 하여금 살아서 배소로 돌아가게 한 것도 성은이 또한 지극한데 곧 죄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가족을 하여금 따라서 배소로 돌아가게 하시니 신등은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계지는 미미한 자이니 그가 살든 죽든 나라의 대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 반드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한번 흔들리면 간사한 무리들이 더욱 날뛰어서 기강이 다시 떨칠 수 없을 것이요 조정이 다시 높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가 되더라도 그 패단이 오히려 어지럽게 나타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또한 어지러우니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등이 이른바 형장이 어지러운 것 같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빌건대 즉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바로잡으시고 용서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수재와 한재는 다 천도에다 미룰 수 없으며 또한 다 인사에다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9년 홍수와 7년 가뭄을 요임금 당임금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인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이미 저축하고 또한 준비하여 백성들이 병들어 죽는 자가 없어서 능히 재앙이 되지 않는다며 천도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여길 바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인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일이 많은데 관에서 저축한 양식이 없고 또 민가에서는 사사로이 저축한 것이 없으니 금년의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유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봄, 여름 이래로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한데 전하께서 애써서 노력하시고 부지런히 구휼하시어 피전하시니 감선하시며 사전을 두루 거행하시고 배단이 되는 정사를 개혁하시며 원통한 옥사를 다스리시기에 날로 겨를이 없으시고 매양 대신들을 방문하여 백성의 폐단을 없애시기를 힘쓰시니 인사를 닦았다고 이를만 한데도 천정이 아직도 막혀있고 고택이 아직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재는 여러 도가 모두 비슷한데 그러나 하삼도가 심합니다. 여름 보리를 이미 전혀 거두지 못해서 곳곳에서 모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장과 찰배는 날로 볕에 타서 바람에 흔들려서 모손이 된 것이 이미 반수가 넘으므로 또한 가을에 거의 거두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온다면 아직도 혹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상도 일도에 있어서 더욱 심한데 수조는 대개 많이 이양하여 벼를 거두기 때문에 앉아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 양식도 없으니 조운의 길이 다시 막힐 것입니다. 매양 한 가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통곡할 만한데 지금 오로지 재앙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뿐인데 첫째는 곡물을 적당히 감면하는 것이요, 둘째는 위병을 적당히 파하는 것이요, 셋째는 사신을 보내어 순시하는 것이요, 넷째는 도적을 날뛰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곡물을 감면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세상의 수령들이 혹시 탐호하면 스스로 능히 구유를 세우지 못할 것이요, 혹시 느슨하고 연약하면 아전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청백하고 일하는 데 민첩한 자는 10명에 두세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비록 올바른 공상의 제도를 써서 횡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수납하는 사이에 아전들이 간사한 짓을 하니 풍년에도 백성들이 오히려 곤란을 당하는데 흉년에 또한 어찌 견디겠습니까? 종종 진대에 쓸 미국에 이르렀어도 이를 아전의 손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근대 군사와 제사에 관계되는 부득이한 공무를 제외하고는 토목공사를 일으키는데 응당 들어가야 할 것과 모든 그 나머지 물건들을 적당히 헤아려서 경감해 주어 백성들을 소생시킨다면 재앙을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위병을 파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번상하여 수기하는 군사는 명목이 한 가지가 아니니 갑사 별시 이외에도 또 파적이 팽배 대졸 정병의 무리가 있습니다. 대저 정병이라는 것은 대개 모두 벼슬 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군사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 하여금 모두 수기하게 하면 크게 긴절한 것도 없는데 군량을 헛되이 허비하게 되니 그들 하여금 도태하여 돌려보낸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에 대비하여 생활하는 길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빌건대 수기와 순작에 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도태할 만한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 파하여 보내어 병사들이 소생할 수 있다면 재앙에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사신을 보내어 순시하자고 하는가 하며 지금 재앙을 구제하는 대책은 국가에서 조치하여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문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실제로 순시하여 책임지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저 보리를 바꾸어서 종자를 마련하거나 소금을 구워서 식량에 대비하거나 메밀을 많이 심거나 줄기와 잎을 아우러 거두거나 심지어 도토리와 밤, 해체류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따라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진실로 재앙을 고황하는 가장 긴절한 것입니다. 검찰을 더 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만하여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갓 보통일로 보게 되고 수령도 이로 인하여 해이하게 되고 감사가 이르는 곳에서도 또한 격식을 갖추어 이문하여 응당 행해야 할 보통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또 어찌 능히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상의 소관의 근심을 걱정하겠습니까? 비록 능히 이를 근심하는 마음을 다하여 진율해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시를 끌면서 왕복하여 취지한다면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빌건대 특별히 삼가고 민첩한 조관을 임명하여 길을 따라 보내어 몸소 헤아리게 하고 황정을 닦는지의 여부와 횡포한 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철하게 하여 즉시 편의한 대로 영로를 따라 계문하도록 허락하여서 죽은 자로 하여금 살게 하고 뼈만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살을 붙게 하여서 착실하게 일을 하기에 힘쓰고 몽패하는 일이 없게 하면 이것이 재앙을 대비하는 요체일 것입니다. 왜 도적을 날뛰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굶주리면 도적이 일어나니 이를 먼저 제어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세력이 점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세워진다면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깊이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밤에는 도적이 되는데 인보의 집들이 비록 일찍이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데 대개 관에서 도적을 능히 잡지 못하며 신고한 집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적의 위세가 더욱 관사보다 커지고 오래되어도 금하지 못하면 무리를 모으고 떼를 지어서 작은 경우에는 여리를 짓밟고 큰 경우에는 주현을 약탈하여서 다시 끓이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의 도적이나 적성의 도적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기근이 극심하니 형세상 반드시 더욱 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불쌍하게도 이미 흉년에 곤란을 당하고 또 도적에게 곤욕을 당하니 심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빌건대 먼저 명령을 내리셔서 즉시 도적을 적발하여 제때에 응하여 체포하게 하고 만약 태만하게 하는 소재지의 수령은 곧 강출하를 행하면 이것이 재앙에 대비하는 큰 일일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은 비록 달견은 아니나 채택하여 시행하시면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으로써 시행하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당초에 가자 할 때에 노사신도 또한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이 이를 청하여 부득이 이를 따랐다. 정자양의 일은 너희들이 또한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서쪽 지방으로 보내겠다.
흑예지의 일은 대저 난신으로 연주화되었으나 또한 그때 방면되었었다. 흑예지 같은 자는 대전에서 일찍이 그 지비에 이역하셨고 또 중궁을 수양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면한 것이다. 구황에 대한 일은 내가 채택하여 쓰겠다 하였다. 허전은 임금이 빈 마음으로 어진 신하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묘당은 의정부이고 태보는 재상이며 행문은 요행으로 뱃슬길에 오르는 것이다. 9년 홍수와 7년 가뭄은 요임금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9년 동안 장마가 진 것을 말하며 탕임금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7년 동안 가문 것을 말한다. 비전은 거차는 궁전을 옮기는 것이다. 고택은 하늘의 은택 곧 비를 말한다. 소가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입고 저녁 늦게 밥을 먹는다는 소위 간식을 줄인 말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말한다. 취지는 임금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몽패는 가리워서 임금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다. 인보는 자치조직의 하나이다.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를 구제하고 유의와 도덕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10호 혹은 3, 4호로서 한 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으로 삼아 인보 내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다. 강출은 벼슬을 낮추어 물리치는 것이다. 성조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이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택지를 치수하였는데 근수 노 2인과 간호 1인이 땅을 파다가 압사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땅을 파는 곳은 산맥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풍사학으로 하여금 가서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호 여섯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전일 대간에서 아랜바 다모한 사람과 책임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의정부로 하여금 그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그 가운데에서 매우 심한 자 7인을 표를 붙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파직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동지사 이파가 근수노를 부려 땅을 파다가 압사하게 이르렀으니 청컨대 유사에 내리시어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원상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부득한 몸으로서 나라의 정치에 참결하는데 지금 가뭄이 이와 같으니 재앙에 이르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구치관이 아뢰기를 그늘에 폐단이 되는 정사는 모두 제거하였는데 신도 또한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영릉 창릉의 금지 제한하는 지역 안에 고충을 많이 철거했는데 죽은 자들이 알미 있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가뭄이 심한 여러 고을에 번상한 군사들을 분간하여 놓아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초식을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윤인에게 하서하기를 듣건대 도내의 연해 여러 고을에 해일이 많이 벼tuk식을 손상시켰다고 하니 경이 친히 그것을 살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6권 성종 1년 6월 3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어모 장군 행 무사맹 비상의가 상언하기를 신은 향화한 사람으로서 태종조에 처음으로 시위하였으며 세조조에 원종 공신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지난 정충년에 상호군에 제수받았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시위하다가 나이 76세에 이르렀으니 빌건대 전례에 의하여 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니 명하여 원하는 대로 따랐다. 검직은 여말선초에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으로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성중시록 유권성중 1년 6월 3일 경술 7번째 기사 충의위 윤창선 등이 상은하기를 신등이 빈전 차비로서 삼도감에서 상을 논할 때 홀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조의 빈전 차비인은 모두 작품을 상으로 받았으니 빌건대 예의에 의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승정원의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도감에서 사일을 계산하면서 매일 별사를 둘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전지하기를 가하다. 또 상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한 자가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고찰하 하여 아뢰어라 하니 승정원에서 그를 아뢰기를 봉성사의 잔물감조관이었던 상의원 정 김영견과 국장대 경기관찰사였던 성윤는과 상지관이었던 행호군 안효례와 돈채사였던 한승부 판윤 어세공에게는 전례대로 아마 한 표를 주고 경기도사 임수경에게는 전례대로 관직을 올려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예에 따라 논상하라 하였다. 빈전차비는 국장 때 빈전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사람이다. 삼도감은 임금이나 왕비 등 국장이 있을 때 설치하는 빈전도감, 국정도감, 산령도감을 말한다. 사일은 근무한 날짜이다. 돈채사는 임금이나 왕비 등 국장이 있을 때 길이나 다리를 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직이다. 성종시록 유권성종 1년 6월 3일 경술 8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필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일찍이 발의 병 때문에 사직하였는데 들으니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므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들으니 병이 심하다고 하므로 이야기를 보낸다. 또 안심하고 조리를 할 수 있을런지 염려스러우니 바꾸어 임명하도록 하였으니 즉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야기는 약과 음식을 말한다. 성주시록 유권성종 1년 6월 3일 경술 9번째 기사 구치관을 대각 보구 승록대부 능승부원군 겸 2조 판사로 조승문을 대광 보국 승록대부 장령부원군 겸 호조 판사로 한계미를 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승으로 노사신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승으로 김길통을 정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어세공을 사헌대부 아승군으로 홍상을 통헌대부 의빈부 승빈으로 한일을 가선대부 공주참판으로 선형을 자헌대부 행경기관찰사로 김건을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권양을 통정대부 행진주 목사로 김순신을 가선대부 행장은부사로 삼았다. 이번 장사에서 첨정 윤한과 인의 문간과 판간 배진울과 목사 안치강 등이 파직되었는데 모두 대간에서 논한 자들이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구치관은 사람됨이 강의하고 청렴하고 고든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꿋꿋하게 남에게 아부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이 청탁을 하지 못하였고 성질이 또 급약하여 집안의 재산을 돌보지 아니하니 그때의 의논이 잠옷 그를 칭찬하였다. 한계민은 겉으로는 공손하였으나 안으로는 간사하여 집정대신이 되었을 때 무릇 그가 이끌어 올린 사람들은 족친이 아니면 곧 돈으로서 청탁한 자인데 종모제 조간을 발탁하여 사간을 삼고 조카사위 이영휘를 훈련부정으로 삼는 등 그가 사정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대간에서 제수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러 번 말하였으므로 한계민은 드디어 그 직임에서 사임하였다. 조승문은 겉으로는 엄하나 안으로는 부드럽고 임금의 뜻을 잘 살피었는데 일찍이 판호조로서 이제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조그마한 이익도 다 밝혀냈다. 윤하는 영의정 윤자원의 아들이었는데 어리석어서 콩과 보리로 분별할 줄도 몰랐으니 일찍이 종묘령이 되어서 관청에 나아가는 날에 아전이 공좌부를 가지고 나아가서 서명하기를 청하자 윤한이 손을 흔들며 굳이 거절하고 말하기를 공안에 서명하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부옹에게 물어보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야 서명하겠다 하니 아전이 웃으면서 물러갔다. 문가는 영성군 최항의 사이였는데 광망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배진울은 일찍이 사복 직장이 되었는데 일찍이 목장의 병든 말을 매매할 때 권력이 있는 재상으로서 이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양마로 바꿔 주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논하였으나 배진울의 집이 상당히 부자이고 아들이 없어서 일찍이 한 명의 아들 한부를 수양한다고 칭하고 재산을 기울여 돈을 주니 한 명의가 힘써 발탁하여 이를 썼는데 나이가 많게 되자 혼매하여 위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지만 한 명의 때문에 오랫동안 관직에서 쫓겨나지 아니할 수 있었다 하였다. 그때 재상으로서 남의 노비나 전택을 받은 자가 혹은 수양이라 칭하고 사람을 관리에 보임할 수가 있었다. 아이고. 이제는 재물을 잘 다스려 관장하는 것이다. 공주와 부는 관리가 관하에 출근할 때 그 이름을 적던 장부이다. 공고사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의 근태를 평가했으며 세종 25년 1443년부터 아일에도 이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제조가 날마다 공자부를 점검하여 이의 없이 출사하지 않는 자는 각각 그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쳤다. 성령시록 6권 성종 1년 6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봄 이래로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여 이미 검주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러나 무식한 무리들이 술을 마시기를 대연자약하게 하고 심지어 중요의 관리들까지도 공가에서 술을 쓰는 등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고 조금도 하늘의 경계에 삼가는 뜻이 아니니 그것을 엄히 검찰을 더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6권 성종 1년 6월 4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원상 홍윤성 등이 아뢰기를 구법의 제로의 관찰사는 3년 만에 채임하는데 지금은 1년 만에 채임하게 되기 때문에 맡은 바 일을 오로지 조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로도 날로 조잔하는 데 이릅니다. 청컨대 구법에 의하여 3년 만에 채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홍윤승이 아랫바대로 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4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원상 김질 등이 아뢰기를 때가 바야흐로 매우 무더워서 하루에 3번 경연에 나아가는 것은 성체를 피로하게 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주강을 정지하고 또 석강에도 편독으로 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초놈을 아끼는데 어찌 주강을 정지할 수 있겠는가. 또 조신을 편독으로 접견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구황의 초식은 소나무 껍질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이 심히 엄하니 그것을 여러 도에 유시하여 금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관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속기 부임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김관이 아뢰기를 신은 마땅히 속기 부임해야 하겠으나 다만 신의 어미의 나이가 지금 77세이므로 계달하고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어미가 늙은데 어찌 멀리 떠날 수가 있겠는가. 그를 경기 관찰사 선형과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여러 도에서 전문을 배송할 때 일세의 차사원을 혹은 당상관으로서 임명하여 정하는데 그 따라다니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영로에 폐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 도에 유시하여 후로는 당상관을 임명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소의 인원이 비록 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만약에 떡이나 과실이나 장수 등의 물건을 준비하고서 맞이하고 떠나보낸다면 그 비용은 마찬가지일 것이니 아울러 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장수는 오래 끓인 좁쌀 미염을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8번째 기사 사옹원에 전지하기를 전일에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여러 도에서 상납한 물선이 이미 많았고 사옹원에서 저축한 것도 또한 적지 아니하니 그 숫자를 알아서 아뢰어라. 내가 여러 도에 진상하는 물선을 감하고자 하는데 만약 쓰는데 부족하다면 비록 사제감의 물건이 늘 방해될 것이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9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비록 지금 가뭄이 심하니 부득이 초과를 짓는 것 외에는 사가의 영선을 일체 금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10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수령 감찰과 백성 구휼에 대해 요시하다. 봄부터 여름까지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까닭이 있을까 염려하여 교서를 내려서 구원하였더니 대관에서 드디어 상소하여 중외의 관리가 탐람하고 욕률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나열하여 아뢰었으므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 7인을 내쫓았는데 이들은 모두 전날의 고과의 등급에서 상등에 있었던 자들이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가? 그 수령 가운데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을 다 파면하여 보내고자 하나 다만 농사철에 맞이하고 보내는데 패단이 클 것을 생각하여 아직 이를 정지하는 것이다. 또 관찰사가 할 일이나 다만 그 파직되지 아니한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내 반드시 파명당할 것이라 하여 뜻을 다하여 구항하지 아니하고 주구하기를 끝이 없이 하여 우리 백성들을 거듭 공공하게 할까 염려된다. 또 감선하고 수성하면서 중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하늘의 경계에 조심하고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수령으로서 혹시 나의 뜻을 못받지 아니하고 손님을 대하여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일찍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으며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렀어도 조금 남는 곡식이 있으면 문득 주찬을 마련하여서 마음대로 취하고 배부르게 마신다. 이것이 비록 자기 집의 비용이라 하나 곡식을 허비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이것이 어찌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을 못 받는 뜻이겠는가. 그러므로 법사로 하여금 엄하게 규찰을 더하도록 하였으니 경들은 마땅히 스스로 솔선하여 공사에 수를 쓰는 것을 금지하여 끊고 구왕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전에 내린 유서에 의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서 적자들로 하여금 구하게에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 장차 대관을 나누어 보내어 검찰하겠다 하였다. 구학은 구렁텅이를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11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12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치기하기를 해주 사람 임수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니 명하에 쌀콩 각각 5석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5일 임자 1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원상 구치관이 아뢰기를 제 영감의 추포를 바치는 자는 330여인인데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이들을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함부로 바친 자들은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만약 두세 필이나 네다섯 필을 바친 자들은 이익도 많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두 뇌물을 준 것도 아닐 것인데 만약 아울러 이들을 국문한다면 체포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지 말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10필 이하는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추포는 발이 굵고 거치게 짠 품질이 낮은 배를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지금 사옹원에 저축한 것이 아직도 많고 또 가뭄도 심한데 백성들의 생활이 불쌍하다. 왕대비 인수 왕비 대전 중궁의 사전에 여러 도에서 망전 망후 진상으로 바치는 물성과 일체의 별진상은 금년에 하나여는 모두 봉진하지 말도록 하고 대왕 대비 전에 공진하는 물선을 가지고 나눠 쓰도록 하라 하니 구치관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가뭄이 심하다고 하나 옛날부터 감선한 것이 이와 같은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혹시 이를 면제할 수도 있으나 준비하기가 쉬운 물건은 청건대 옛날대로 공진하게 하소서. 또 사오문에 저축한 것이 비록 많다고 하나 모두 이미 건물이니 만약 생물이라면 공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물 모든 물건의 숫자를 적게 한다면 가지고 나누어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옛날 그대로 할 수가 없다면 다만 한전의 물선만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 죽는데도 임금이 자봉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는 것은 마음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물건이 많으면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적은데도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망전 망후 진상은 각도에서 감사와 절제사가 각 전에 매달마다 물선을 바치는데 보름 전에 바치는 것과 보름 후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그 물목이 정해져 있었다. 별 진상은 특별히 바치는 진상인데 상공이 아니고 부정기적인 진상이었다. 자복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양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한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보는 에서 아랜 바 수령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모두 파출하도록 하였으나 오로지 재령군수 서수 문화현령 성가 이를 파면하지 아니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심함으로 고왕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제때에 맞춰서 조치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내 파면당할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아니할 것이니 창건에 고쳐서 임명하소서. 또 수령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들을 첨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진 인재를 얻어서 이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치를 첨가해 수령의 직임에 가당하다고 하는데 안개송 이효는 연달아 수령 노릇을 했으므로 그 직임에 가당한 자들이나 신치 등은 모두 용렬하여서 사람들이 모두 그 불가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감히 이를 첨가했으니 청컨대 그 거주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무릇 첨가하는 자는 각각 그 아는 자를 첨가할 뿐이다. 이러한 무리들이 비록 용렬하다 하나 저들은 어질지다고 하여 이를 첨가하는 바인데 어찌 반드시 죄를 주겠는가 하며 한결같이 첨가하는 데에 따라서 이들을 쓰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널리 의논할 것을 기다릴 것도 없다. 또 문화와 재령의 수령은 과연 그늘에 파면하여 내보낸 자와 같다는 말인가 하였다. 여호가 아뢰기를 신등은 진실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였으니 만약 과연 어질지 못하다면 이번의 전초에서 마땅히 파출을 당할 것이다 하였다. 거주는 관리를 임명할 때 산망의 후보자를 첨가하는 사람이다. 거주의 자격은 동반은 6품 이상이었고 서반은 4품 이상이었으나 대개 당상관인 경우가 많았다. 전체는 전조, 이조와 병조를 말한다. 에서 도목 정사를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는 법을 말한다. 상이면 최이고 하이면 전이라 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중국 상사가 청주에서 돌아오니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제천정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였고 또 인산보훈군 홍윤성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선운은 사원서에서 만든 술이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황조의 죄수인 백정의 딸 간물이 물고한 간부인 중 신일과 더불어 모의하여 본 남편 한등미를 죽인 죄는 율의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전옥의 죄수인 백정 막동이 물고한 김막동과 더불어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6일은 개축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용감 첨정 김정광이 부상의 청을 듣고 추포 2,500여 표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다가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여 그 자체를 없애고자 하여 포를 바친 사람 20명을 거느리고 마음대로 대고에 들어가서 양쪽 끝에 표를 붙인 곳을 모두 잘라버렸으니 그 범한 바가 지극히 무겁습니다. 청와대 법에 의하여 단단히 가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능승분군 구치관을 보내 영릉에서 밭가리를 금지할 능터의 범위를 다시 살피게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능성의 죄수인 백정 송금동 모부지 산민 모을호리 양계순 손금생이 장년계의 당류가 되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 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유지가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극심함으로 인하여 상망 진상을 면제하는데 어선이 부족할까 두려우니 적당히 진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여러 고을에 기뉴지 않은 공무를 면제한다면 비록 진상을 면제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배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구왕은 여러 가지 이런 마땅히 미리 조치하여 함으로 인하여 사목을 올립니다. 연변의 여러 고을에서는 소금을 굽고 산의 고을에서는 도토리를 따는데 전보다도 배나 더 하도록 조치하게 하소서. 구항하는 물건은 소금과 장만한 것이 없으나 장은 줄지에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니 경외의 창고에서 묵은 콩을 쪄서 만들 때 미리 마땅히 장을 담그게 하소서. 1. 해체와 사녀에서 쓸만한 초식은 많은 숫자를 채취하게 하소서. 1. 명년의 곡식 종자는 여러 고을의 숫고에서 묵은 곡식을 가지고 농사가 조금 잘된 곳의 핵곡식과 바꾸고 여러 관사에서 바치는 전세와 잔물을 여러 관사에 저축한 다소에 헤아려서 그 나머지 곡물은 상납하는 것을 면제하고 피곡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여 종자를 준비하게 하소서. 1. 사복시에서 부득이 항상 기르는 말 이외는 살고지에 방목하도록 하고 경계에서 바치는 생조를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1. 여러 돌의 공세는 전에는 사선에 갑을 쓰고 조운시켰는데 지금은 공선을 건조하여 방어하는 선군에게 바다를 지키는 데 필요한 양식을 지급하고 조운시킵니다. 그 양식의 뱃값과 그 나머지 차이가 없는데 하물며 선군은 오로지 방어를 맡기고 있는데 이들도 또한 농민이니 전례에 의하여 원하는 데에 따라 사선을 써서 조운하여 선군을 쉬도록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소서. 1. 진휼하는 일은 부지런하고 삼가는 대신을 골라보내어 미리 조치하게 하소서. 1. 농사가 부실하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반드시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될 것이니 엄하게 도적을 금하는 방도를 세우게 하소서. 1. 강경도감을 임시로 파하게 하소서. 1.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는 사람 가운데 신령한 고을에 사는 사람은 이를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구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관사의 묵은 곡식의 숫자를 알아서 아래고 묵은 콩을 가지고 쪄서 장을 만들도록 하라. 또 사복시에 입양하는 말을 세출하여 살고지에 방목하게 하고 그 경기에 바치는 생초를 적당히 감하게 하라. 또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는 사람 가운데 신령한 것이 더욱 심한 여러 고을에 사는 사람을 놓아 보내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지는 모든 일에 동렬과 더불어 밝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되게 혼자서 아뢰었고 또 태도와 성음을 꾸면서 진퇴하는 데 능숙하였다 하였다. 피곡은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곡물 즉 겉곡식을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원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외인들은 칡을 많이 채취하여 먹으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한 혹간 채취하여 먹는 자가 있다고 하니 다시 이것을 시험하도록 하소서. 혹시 마냥 먹을만 하면 널리 사람들에게 유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8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진제장을 고성의 사문에 밖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5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신석조 부치관 홍윤성을 진휼사로 삼아 신롱한 여러 도의 구황하는 여러 가지 일을 조치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한 명에게 전지하기를 경에게 명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경은 비록 진휼사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자기 임무를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성도 호조 판서 겸 판서로서 구황하는 것이 바로 그 직사였기 때문에 또한 임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만약에 신에게 한도를 맡긴다면 신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했다. 전지하기를 무릇 구황하는 일은 계달한 다음에 행하는가 바로 호조에 입문하라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어찌 감히 마음대로 행하겠습니까 하였다. 즉시 명하여 한명회를 진율사로 삼아 구황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7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조영감 첨정 김정광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것을 받고 배를 바치고 값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창고 안에서 배를 고르게 하였으니 그 남아있는 포자는 반드시 원래 숫자와 같지 않을 것이고 저포 마포도 또한 반드시 섞여 놓았을 것이니 청근대 호주 참판 송무님으로 하여금 대관과 더불어 같이 본감으로 가서 이유를 나누어 이를 간직하게 하고 또 정포 가운데 남아있는 숫자를 계산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보내라 하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8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금년은 가뭄이 심하여 민생이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자봉하는 것을 검소하게 하여서 백성들의 힘을 펴고자 한다. 대왕 대비전의 물서는 예에 의하여 봉진하되 그 나머지 사서는 금년에 하나에 모두 봉진하지 말도록 하라. 다만 수령들이 나의 뜻을 문받지 아니하고 대왕 대비전의 진상에 의빙하고 옛것에 의하여 취판해서 민간에게 폐를 끼치가 염려스럽다. 경은 마땅히 음악의 교차를 더하여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9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보건대 충청도에 가뭄이 심하여 농사가 부실을 하였는데 들으니 전라도 경상도도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청건대 호주로 하여금 숫자를 헤아려 조탁하게 하되 세도의 공세로서 현재 수성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본도에 여러 고을에 두고 백성들에게 핵곡식과 바꾸어서 내년에 곡식 종자에 대비하게 하소서. 신이 덧건대 그늘에 대간의 말에 따라서 탐호하거나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을 파면한다고 하니 이것은 공론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대체에 있어서는 미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상세하게 행문하지 아니한다면 혹시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요 비록 따로 편추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감사의 폭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운수하지 아니하는 세곡을 핵곡시로 바꾸는 일은 호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아뢰라 하고 수령을 파출하게 하는 것은 어찌한가 대간의 말만 따라서 그리 하겠는가. 대신들에게 널리 물어서 더욱 심한 자를 골라서 파면하겠다 하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8일 을묘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9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9일 병진 두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를 양맥의 종자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바꾸어서 거두어 저축하였다가 가을 농사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령 가운데 혹시 줄여서 지급하고 지나치게 거두어 들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히 이를 싫어하는데 이로 인하여 얻는 성과가 반드시 적을 것이다. 구황하는 것은 종자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양맥의 종자가 만약 부족하다면 비록 종자를 많이 준비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이 뜻을 몸받아 곡진하게 조치하여 많은 숫자를 바꾸게 하고 그 바꾼 숫자를 골마다 기록하여 아뢰어라. 교맥도 또한 모름지기 제때에 권하여 갈도록 하라. 이것도 또한 구황하는 일단이다 하였다. 양맥은 밀과 보리를 말한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9일 병진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권 성중 1년 6월 9일 병진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옥이 비었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고자 하여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이를 청하게 하니 중국 사신이 이극정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좌차는 어찌 됩니까? 하므로 이극정이 말하기를 손님은 동쪽에 앉고 주인은 서쪽에 앉습니다. 아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북쪽에 앉아야 하고 우리는 동쪽에 앉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극정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전하께서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국 사람입니다. 전하와 더불어 대좌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강행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올 때 강옥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만 향로 하나만 있으면 족할 뿐이다고 하였으니 강계숙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언대 직사를 받게 하여주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 왔을 때 본고의 수령을 전하께 청하여 관을 더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또한 원컨대 본고의 목사 판관에게 한 작업을 내려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부사의 통사 장자효는 삽대를 띠게 되었으나 나의 통사 김계박은 홀로 작업을 승진하지 못하였으니 창건대 전하께 아뢰어 주소서. 염승문도 또한 작업을 올려주게 하소서했다. 이극정이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자차를 의논하게 했다. 신숙주 한명회가 아뢰기를 세조조에도 본국의 태감이 왔을 때 모든 연회의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였으나 는데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만약 굳이 청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중국 사신이 이르니 임금이 인정문 밖에 나아가 맞아들였다. 중국 사신이 전에 올라서 임금에게 북쪽 자리에 앉기를 청한 임금이 굳이 사양했다가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꿇어 앉아 청하여 맞이 아니하므로 임금이 부득이 남양하여 서쪽 가까이로 앉았다. 중국 사신이 동쪽에 앉아서 다례를 행하니 임금이 친히 인정물로서 작설다 삼두 육장 연폭 유둔 한벌 임모 20벌 모마장 한부 활 한장 대전 일부 근 복구 궁전모 일부 호피 40장 교상 1벌 상품 표지 상권 중품 표지 2권을 주었고 두모경에는 각각 임모 3벌 선자 3자루를 주었다. 드디어 잔치를 베푸고 임금이 수를 돌렸다. 밀승군 이침 상당부원군 한 명에 인산부원군 홍윤성 창녕부원군 조성문 보성군 이하 나간군 이영이 차례대로 수를 돌렸다. 중국 사신이 술잔을 되돌리기를 마치고 손수 5배의 수를 따라서 신숙주 한 명의 이극정 500창에게 마시게 하고 드디어 잔치를 파하고 나섰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6월 15일은 옛날부터 유라고 일컫는 유명일입니다. 세조조에서 또 중국 사신이 본국에 있을 때에는 만약 명의를 만나면 혹은 강 위에서 놀기를 청하기도 하고 혹은 태평관에 나아가서 위로하여 잔치하기도 하였는데 예정조에도 또한 재상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고래에 의하여 이렇게 명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원상 홍윤성이 아뢰기를 하삼도의 내지에 진을 둔 곳에는 모두 군관이 있는데 이러한 땅의 방언은 기뉴지 않습니다. 지금 가뭄의 재앙을 당하여 군관이 모두 노예를 데리고 역마를 타고 왕래를 하니 다만 창고의 곡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또 군관으로 된 자가 다 무사도 아니고 간혹 신량으로서 무례한 무리들도 있으니 일에 도움이 없습니다. 삼포같이 방어가 기냐한 곳 이외에는 절도사 처치사 군관과 광주진, 나주진 등의 진의 군관은 모두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감하게 하라 하였다. 삼포는 세종 때 일본인에게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한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를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집병 홍빈이 와서 아뢰기를 충흥부 도사 김사원이 개월이 차지 아니하였는데도 본부에
선구로서 승진하여 경력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각 아문의 요숙을 스스로 청가하는 것은 이미 불가한데도 차지도 아니한 자를 청가한 것은 심히 불가하니 청가대 고쳐서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선지하기를 김사원은 계월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명하여 승진시켜 임명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홍빈이 또 아뢰기를 전자에는 의정부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교체되었으나 계월의 법이 있기 때문에 검상은 올려서 제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김사원의 직임을 고쳐서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마침내 전례가를 이루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특지이니 어찌 전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경시록 육권 성종 1년 6월 12일 정사 6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래 가뭄의 재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맡겨서 직접 일을 해야 아리도록 청하였으나 가하다는 윤허를 받지 못하고 황송하고 유감되어서 감히 다시 천정을 거듭 번독하는 것입니다. 삼가 옛 선왕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흉년으로 굶주리는 해에는 위로 제왕의 조정에는 사도가 있어 황정을 12가지로 베풀어 백성을 모으고 아래로는 유사가 제때 임금에게 고하여 창름을 열고 보고를 열어서 혹은 물건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쌓인 곡식을 옮겨주기에 힘써서 좌우로 진출해 고항하였기 때문에 비록 홍수나 가뭄의 재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자가 없었으니 대개 선왕들도 또한 이들로 하여금 재앙이 없도록 하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재앙에 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재앙에 대비하는 길은 미리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기록에도 이것이 있으니 무릇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것이니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황정의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리 이를 위하여 준비하면 관에서 많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위급하고 급박할 때에 이르러 비록 순문하여 구제할 죽을 마련하더라도 백성들이 살고 죽는데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왕풍의 시를 보건대 그 1장에 이르기를 골짜기에 익모초가 있는데 그 가뭄에 말랐네 라고 하였고 그 2장에 이르기를 그 가뭄에 말랐네 라고 하였고 3장에 이르기를 그 가뭄에 말랐네 라고 하였는데 건이라는 것은 마른다는 뜻이고 수라는 것도 마른다는 뜻이니 가뭄이 아직도 심하지 않은 것이요 습이라는 것에 이르며 또한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니 가뭄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집을 떠나서 훌쩍이며 울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에 이르기를 훌쩍이며 울지만 탄식을 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말을 다한 것이 심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 겨울철로부터 눈이 없었고 봄에도 또한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며 여름 6월에 이르렀어도 천넥이 이미 고갈되고 산천이 이미 말라버렸으니 보리도 없고 벼도 없고 붉은 땅이 천리에 이어져 비록 가뭄이 지극하기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땅히 100가지 일을 패하여 버리고 오로지 황정에 힘써서 사신을 사방에 보내어 황항이 줄휴하여도 오히려 늦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찌 하루라도 천천히 늦게 하여서 시기를 놓쳐버릴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사람은 이틀을 먹지 아니하면 굶주리는 것이고 일일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인데 옛날 곡식은 이미 없어지고 여름철 보리도 거두지 못하였으니 지금 백성들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오로지 이래만을 먹지 못하였을 뿐이겠습니까? 나물 뿌리를 씹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짧은 동안의 목숨을 연명하는 자가 전리에 서로 바라보이는데도 이정은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는 조중에 아래는 등 왕복하면서 처치하는 사이 백성들 가운데 구하게 굴러서 죽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경에 이르게 이른바 훌쩍이며 울지만 탄식을 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자가 대개 그 또한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해가 흉년이고 백성이 굶주리는데 사신을 보내 순시하게 하면 다만 그들을 소유스럽게 할 뿐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으나 신등은 생각한데 역마를 타고 길을 순행하는 것은 그 배단이 적고 사신을 보내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진율하는 것은 그 이익이 많은데 어찌 두세 역의 말을 타는 번거름 때문에 100만의 적자들의
떨어지는 목숨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의논한 자가 말하기를 수령에게 책임을 지으면 족하고 감사에게 책임을 지으면 족한데 어찌 사신을 보내어 번거롭게 하겠는가 고 하였으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수령이 어질다면 감사는 할 일이 없을 것이요 감사가 어질다면 조정이 할 일이 없을 것인데 마땅히 여러 도를 감사에게 부탁하고 여러 고을을 수령에게 부탁할 따름이나 그런데도 오히려 면하지 못하여 어떤 면에는 파변하여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유하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감사와 수령을 혹시 그 적당한 사람을 다 얻지 못하고 더구나 이를 혹시 인순하는 정도에 그치는데도 점검하겠다고 경고한들 오로지 맡은 일에만 힘쓸 것이요 나누어 맡을 일을 폐하할 것이니 황정의 큰 일을 다만 감사나 수령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신등이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여름철에 보리가 아직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물도 오히려 먹을만 하므로 백성들이 심히 병들지 아니하였으니 천천히 그 형세를 보아 가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진멸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신등이 생각한데 세민들이 보통 해에도 새철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울과 봄철에 대비할 수 있는데 날마다 밀보리가 있기를 바라고 심한 자는 아직도 보리가 푸른데 이를 볶아서 보리떡으로 만들어 먹으니 낫으로 배지도 아니하였는데 보리가 이미 다 없어지며 보리가 다 떨어지면 기장으로서 끼니를 잇대며 기장이 다하면 올 벼로서 끼니를 잇대는데 이것이 농가의 흔한 일입니다. 지금 보리를 이미 거두지 못하였고 기장과 벼도 또한 이미 거둘 가망이 없는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지금 이때는 백성들이 아직도 먹을 곡식이 있고 먹기에 심히 어렵지 아니하다고 하니 그것은 또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름진 전지는 적고 아주 메마른 전지가 많으므로 풍년에도 오히려 또한 넉넉하지 못한데 하물며 흉년이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마음이 괴로우면 느슨하게 말할 수 없고 일이 급하면 천천히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당한 일이 마땅히 황정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급급하게 빨리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거나 그 좋지 않은 방책도 또한 한갓 문자에 의지하여 멀리서 일을 헤아려서 행한다며 황정을 미리 강구하는 거룩한 뜻이 아닐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단으로 재결하여 특별히 조관을 임명하여 직접 지휘를 내리시고 여러 도에 순시하게 하여 미리 황정의 사건을 거행하여 원원에게 은혜를 더하여 한 사람의 지압이라도 잃지 않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황정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이다. 여기서는 주대에 베풀었던 황정 12사를 말하는데 곧 산이, 박정, 완혁, 이력, 사금, 거기, 생리에, 살에, 번악, 다혼, 색귀신, 제도적입니다. 왕풍은 시경의 편명을 말한다. 적자는 백성이고 세민은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이다. 원원은 모든 백성을 말한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전에는 모든 공부를 수납할 때에 공사에는 10수 이하에 이르면 모두 5장으로 하고 10수마다 5장을 더하여 20권에 이르러 거치며 해죽, 편죽, 절과, 자부 등과 같은 물건은 그 숫자가 비록 많더라도 5권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또 입법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관리들이 법령을 돌보지 아니하고 공리들을 침학하여 많은 숫자를 수납시키기 때문에 공리들이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 그러므로는 함부로 거두는 자는 공리로 하여금 헌부에 고하도록 허락하고 헌부도 또한 때없이 적발하여 계문하고 과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11일 무어 여섯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 반드시 신lun하기에 이르를 것이나 여러 고을에서 저축한 곡식의 숫자가 적으니 진율할 길이 없으므로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구항하는 데 시행할 만한 조건과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고 비용을 줄일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올 곡식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읽는 대로 다 먹으므로 명령의 종자가 염려스럽습니다. 수령을 하여금 숫고의 곡식,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바꾸어 바치게 하여 명령 곡식에 대비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곡물 가운데 전수하기에 불편한 물색과 기뉴지 아니하여 면제할 만한 곡물을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과 호고지, 홍은 고지에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의 요는 황두가 1년에 4,158석인데 사복시로 하여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의 요는 황두가 1년에 1,634석인데 관에서 소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 시장값에 따라서 화매하도록 하여 관의 창고를 바치게 하소서. 1. 사복시의 마료인 황두와 꼴은 오랜 시일 동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사복시에 산행하는 사람의 마료는 여러 고을의 쑥고의 쌀과 콩으로 제급하는데 이로 인하여 쌀과 콩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양주와 광주 등의 고을에서는 황두로서 저장된 것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관원과 그 마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보는 다른 군사의 예의에 의하여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만약 생초를 줄 때에는 마료도 또한 줄이게 하소서. 사복시의 거우의 요는 황두가 1년에 132석인데 위의 거우는 오로지 마료와 교초를 전수하려고 마련한 것이니 지금 1년은 마료의 숫자를 계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본시에 바치도록 하고 교초는 재원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그 거우는 화매하게 하소서. 1. 동활인서, 서활인서의 간사승 및 병자, 오작인의 요는 명령 가을까지를 기한하여 임시로 제하게 하소서. 1. 중에 공사에 기뉴지 아니하게 징수하는 채무는 명년 가을철까지 기한하여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1. 도토리는 구황에 기뉴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여러 고을의 인호로 하여금 피아의 지경을 물론하고 많은 숫자를 주어서 얻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장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어승마의 요는 풀이 자랄 때는 5승으로 하였는데 지금 1승을 줄이고 좌우변의 큰 말은 4승이었는데 지금 2승을 줄이며 마료를 수송하여 드리는 일은 계목대로 하며 거우는 적당히 남겨두고 없을 것은 모두 화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거우는 달구지를 끄는 소를 말한다. 오자기는 시체를 입금할 때 시체를 주어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이다. 어승마는 임금이 타는 말이다.